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한마음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고광표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정형외과 이사이면서 대한정형외과 산하 초음파학회 학술위원, 정형통증위원회 평위원이면서 교과서 집필진이고 척추외과 척추통증연구회 위원이며 대한운동계 줄기세포 재생의학회 학술위원과 동시에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학술이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몇 명을 치료했는지는 알 수는 없죠. 제가 이제 개업을 하고 약 2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치료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임상 증상, 이학적 검사, 그리고 단순 방사선 촬영 및 MRI 검사를 통해서 과연 이 환자가 추간판 탈출증 환자인지, 척추강 협착증 환자인지, 척추관 협착증 환자인지 또는 척추에 존재하는 관절에 대한 퇴행성 변화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과 다리의 저림 현상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그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위치에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모든 환자들은 보존적 요법, 즉 안전가려나 약물 투약, 물리치료 또는 운동요법 같은 것을 먼저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효과가 너무 미진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면 그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척추에 대한 시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뼈주사라고 하는 것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정확한 위치에 적정량을 적당한 횟수로 투여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많은 횟수나 양을 주사하는 경우엔 소위 뼈가 녹는다는 무혈성 괴사가 유발될 수도 있고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혈당 조절을 실패할 수 있으며 여성인 경우에 있어서는 생리의 불규칙 현상이나 안면 홍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뇌하수체나 부신피질 축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좋은 약이기도 하지만 남용 시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라는 것은 1956년도에 미국의 조지 해켓이라는 사람이 명명한 증식 치료의 방법입니다. 약해져 있는 힘줄이나 또는 약화되어 있는 인대에 주사를 놔서 염증을 유발시켜서 강화시킨다는 그런 개념이죠. DNA 주사라는 것은 연어의 정액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항염증성 기능을 갖고 있고 통증 완화시키면서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심사평가원에서는 피부 이외 지역에 있어서는 허가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대나 힘줄 또는 근육 부위에 DNA 주사를 놓는다면 현재까지는 불법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었을 경우에 강력한 항염증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염증 주사라는 것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포함해서 소염제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1년에) 몇 번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척추 주사를 맞고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통증 완화가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판정을 내리고 반복해서 주사를 맞기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보통 6주에서 1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거나 효과가 없거나 또는 운동신경이 마비되거나 대소변 장애가 생기거나 또는 100m, 200m 이상을 연속해서 걸을 수 없는 신경성 파행이 유발되는 경우에 수술을 권유할 수 있죠. 수술을 권유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 보존적 요법 또는 척추 시술이라는 걸 시행할 수 있는데 신경 성형술 또한 척추에 시술을 하는 것의 한 이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원래 신경성형술이라는 것은 병변이 있는 신경 주변부에 약재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 이것이 신경성형술인데
왜 이름이 신경소리경술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방사선 촬영을 하면서 환자의 병변 부위에 바늘을 삽입하는 것,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방사선을 많이 쪼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초음파를 이용하면 이렇게 방사선을 쪼인다는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초음파는 그것 이외에도 근육이나 힘줄 또는 인대, 그리고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신경을 직접 보면서 바늘을 삽입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혈관 내로의 약재의 투여나 혈관의 손상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면서 약물이 해당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초음파라고 하는 이 장비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떠한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초음파라는 것은 초음파 이 기기에서 초음파가 발생돼서 피부를 투과한 다음에 단단한 조직은 반사를 일으켜서 하얗게 보이게 되고, 뼈처럼요, 근육이라든가 또는 연부 조직은 투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초음파의 빔이 투과되는 정도와 양에 따라서 조직이 뼈인지 아니면 물인지 아니면 근육인지 신경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초음파 기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초음파의 장점은 엑스레이를 포함한 단순 방사선 촬영과는 다르게 방사선을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선에 대한 조사의 위험성이 없죠. 또한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부 조직의 근육이나 또는 신경이나 또는 도플러 같은 것을 이용하면 그림에서 같이 혈관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과 혈관을 보면서 바늘을 삽입해서 약재를 투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바늘을 방사선 기기를 통해서 삽입한 다음에 과연 그 약재가 혈관 내 또는 혈관으로 약재가 퍼지느냐라는 것은 조영제를 투여함으로써 파악하게 됐죠. 그러나 초음파를 이용한 이런 방법들은 이미 영상에서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를 미리 보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 내의 손상이나 또는 혈관 내로 약재의 어떤 퍼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치료할 때 과연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내 어머님이라면, 내 아버님이라면, 내 아내라면, 나의 아이들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환자한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험적인 판단보다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 하에서 치료를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의 증상을 해결해 주는데 가장 좋은 것은 환자와의 소통입니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명이 무엇인지, 예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동작이나 자세는 증상을 악화시킬 것이며 어떤 동작이나 자세는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의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존적 요법으로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운동요법 등을 치료의 우선이 돼야 되죠. 척추의 시술이나 수술, 이런 것들은 보존적 요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고려할 치료의 방법입니다.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은 직접 환자를 수술하면서 환자의 내부적인 구조, 근육, 힘줄, 신경, 혈관들에 대해서 공부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몸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해부학적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근거로 하여 초음파의 영상이나 또는 방사선적 영상을 첨가해서 시술을 시행한다면 환자한테 더욱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바늘을, 정확한
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